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 부동산 플러스입니다. 내년부터는 이 공급이 올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2년부터 흐름을 한번 살펴봤을 때 23년도가 가장 피크였습니다. 작년 한번 떠올려보면 특히 입주장 때 흔들린 아파트들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또 그거에 대한 연결이 입주장에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팔리기도 했다, 이런 거래량 지표로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자, 아무튼 올해 24년도까지도 이제 이런 적정 수요량을 넘겼었고요. 내년부터는 적정 수요량에 좀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이 가구가 한 10,000세대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 이 적정 수요에 대한 것부터 이해를 해보자면, 요게 이제 인구에다가 0.5% 정도를 곱한 겁니다. 이제까지 공급했던 양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 인구수로 나눴을 때 0.5라는 수치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적용을 한 거고요. 아주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내년부터가 올해 절반 수준이다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신규 아파트들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공급이 왜 이렇게 줄어드느냐라고 하면은, 일단 올해 정도까지가 워낙 공급이 많았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일단 한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하자면 미분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대구를 보고 흔히 미분양이 성지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그만큼 공급도 너무 많았었고, 그 결과로 미분양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온 게 아닐까 싶은데, 이 미분양이라는 거를 곰곰이 따져 들어가 보면요, 사실 23년도 그리고 24년도 초반까지 입주했던 아파트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것들은 대부분 미분양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어느 시점까지였냐면 더샵 디어엘로라든지 아니면 도원 힐스테이트, 이런 것들이 공사 기간이 다른 단지들보다 조금 길게 잡히면서 입주 자체가 이제 24년도까지도 이제 밀려졌던 건데, 요런 아파트들까지는 분양 성적이 사실상 다 좋았어요. 워낙 청약 심리가 좋았기도 했고, 또 아파트들이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분양 자체는 잘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분양했던 것들이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분양가가 좀 많이 올라갔었단 말이죠. 거래 절벽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이런 분양 가격, 84타입 기준으로 6억을 훌쩍 넘어가는 7억대 이런 아파트들 우리가 소화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는 선분양을 해도 잘 안 되었었고, 또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죠. 후분양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분위기가 좋았을 때 가격을 받쳐줄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미분양으로 남게 되었던 겁니다. 아무튼 이런 미분양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레 PF 대출도 안 되게 되고, 건설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도 혹은 구체적으로 진행을 했던 것들도 전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전국 1위의 미분양 지역이 되기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대구의 미분양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아파트만 보더라도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분양 시기가 좀 늦었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있을 거고요. 혹은 입지가 매우 부족하다라거나 세대수가 부족한 곳들, 즉 실거주 가치가 받쳐지지 않는 곳들, 이런 극명한 단점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들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가격이 좀 비싸다라고 하는 측면들도 존재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더 나아가 봐야 되는 것은 결국 입지가 좋은 곳은 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입지가 부족한 곳들은 미분양으로서 상황이 좀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이제 결국 PF 대출로 인한 공매 절차가 진행되면은 할인 분양이라는 게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결국 우리가 그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하겠느냐, 이걸로 또 얘기를 해볼 수 있으니까, 가격이 적당했었을 때 나오는 결과물들은 이미 빌리브 헤리티지라든지 이런 것들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가격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겠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핵심지의 공급이 없어진다라는 것들이겠죠.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범어역 주변이 될 건데, 공급이 좀 마무리되면서 이런 범아이 파크의 분양 경쟁률이 또 괜찮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급지에서 적당한 분양가로만 나오면은 이 결과가 받쳐진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이런 신규 분양들이 이제 없어진다고 했을 때, 혹은 입주 물량들이 없어진다고 했을 때, 기존의 신축 아파트들에 대한 관심들은 더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뭐 범샘프나 버머엘리넷들 그리고 만초 삼청 그린콰이트 파크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선호되는 신축 아파트인데 기존 9억 하는 것들이 지금 뭐 10억 이상을 또 호가하고 또 실거래가를 찍어 나가면서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수성관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 봐야 되는 거는 수성 범어 W가 내년엔 또 어떤 거래량을 띄우게 될까,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최근에 자녀 세대 매각 공고를 하게 되면서 뭐 높은 거는 또 13억대 거래되기도 했었는데, 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아파트들이 또 가격 상승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변 아파트들이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비수성구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청라운동역 주변 정도가 또 눈길이 많이 가는데, 뭐 죽전역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이제 이런 곳들은 공급이 좀 마무리되고 이제 1등이라고 하는 아파트들이 충분히 치고 올라간 상황에서 이제부터 뭐 아까 수성구나 혹은 이런 비수성구의 핵심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전세 가격의 상승이란 말이죠. 이런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우리가 입주장 아파트라든지 혹은 그 아파트 내에서 영향을 받은 전세 가격대들이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84타입 기준으로 뭐 2억 후반대라든지 잘 봐도 3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요게 이제 뭐 3억 5천, 4억 이상을 또 호가에 나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핵심지인데 공급이 조금 마무리가 되어 가는 곳들은 우리가 전세 가격의 상승을 좀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좀 구분해 봐야 되는 거는, 뭐 대구 부동산이 한 번에 다 같이 움직여 나가면은 쉽겠으나 사실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신축 아파트부터 조금씩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현재 좋은 입지 안에서 신축 아파트들은 좀 시기성 좀 선호도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나 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위치가 괜찮으면서도 이제 분양 가격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구조였다 보니까 한 2년 전과 지금 가격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곳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신축급으로 또 바라보는 게 현재 내 집을 찾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그럼 이제 구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뭔가 흐름이 바뀔 만한 포인트가 나오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런 신축 아파트들이 움직여 나가면은 뭐 시간을 두고 차차 거래가 조금씩 뜬다든지 이런 흐름들은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양극화를 주의한 상태에서 내 집 마련 혹은 투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신경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공급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가격 하방이 더욱 낮아질 거다라고 하는 위험도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정 지역들 중심으로 오히려 이제 거래량이 상승하면서 조금씩 최저가가 올라갈 수 있는 구조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나 흐름이 나오게 되면 제가 바로바로 알려드릴 거고요. 자, 아무튼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